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옥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인데요.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리막사가 나오는데요. 한리막사는 이제 임금님 밑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에요. 그 벼슬에 있는 장사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장사훈. 근데 이제 옥란과 우리 옥란 주인공이죠. 옥계라는 두 딸이 있어요. 예, 이녀를 두고 있네요. 이 중에서 옥란을 자, 송시랑의 아들과 정혼하려고 합니다. 예. 그쵸? 송시랑의 아들이에요. 정혼한다는 얘기는 이제 혼약을 한다는 얘기죠. 약혼. 자, 권세를 잡고 있던.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이런 권세를 지닌 악당이 또 나타나는 황관 강환입니다. 강환. 당시에 세도가이고 권신입니다. 이를 알고도 뭘 알아요?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죠. 자신의 아들과 그쵸? 예. 옥란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한다. 옥란이 뭔가 그 좀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제자 가인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걸로 봐서 강제로, 그죠? 강요로 혼인시키려는 거예요. 강제 혼인. 즉 여기서 이제 늑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강제 혼인이 바로 늑혼입니다. 늑혼. 그러니까 이제 혼사장애 모티브라고 있잖아요. 고전 소설 중에 여러 모티브 중에서 혼사장애 모티브, 혼사를 가로막는 동기나 요인이 나온다. 바로 이 못된 환관 강환이란 인물 때문이에요. 자, 혼사장애를 유발한 요인은요, 간신의 방해, 권세가에 의한 늑혼,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주인공의 미세한 처지에 대한 장모될 사람의 박대,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뭐 이생규장전, 뭐 수경낭자전, 운영전, 춘향전 등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권세가에 의한 늑혼, 요것이 이제 바로 혼사장애 모티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황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간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중국의 황간은요. 그래서 남성성의 모든 것을 거세했지만 인간으로서 욕망이 거세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집요하고 악랄한 그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이 그 갖고 있고요. 이를 얻기 위해서 또 황제에게 지극한 충신으로 또 백성에게는 또 간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양도구륙의 표리부동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환관 강환이 딱 맞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본문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 볼게요. 줄거리는 마치고요. 자, 강환의 늑혼으로 인한 갈등이 이제 외적 갈등이 벌어집니다. 장학사가 장사훈이죠. 앞에 나왔던 줄거리에서 한리막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옥란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강환이 자 권신이라는 것은 권력자라는 겁니다. 병신, 병신도 역시 나름대로 권신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예요. 독한, 아주 지독한, 아주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악당이죠, 악당, 악인, 그렇죠? 이런 것을 작정을 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장학사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외면하는 거죠. 외면. 직접 대하지 못하고 기피하면서 말하기를, 그렇죠? 잘못 봤다가는 또 큰 코 다치니까. 자, 하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래서 서척으로 나옵니다. 서척, 청척. 천한 출생이기에 천한 출생에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장학사가 자기 자신을 지금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왜? 권신 강환에게 또 어떻습니까? 염려를 지금 독한 마음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대황문족 상대는 높이죠. 황제의 친척 일가인가 봐요. 그렇죠? 구원하니 당신께서 구원하니 대황문족은 강환이에요. 자, 갈등의 원인이 바로 뭐다? 외적 갈등의 원인이 구원 때문에 그런 거죠. 강환의 구원, 그렇죠? 감히 감당하지 못하오니 또 이전에 또 한 가지 있다. 성시랑과 선약했다. 성시랑의 아들과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역시 못할 짓이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정중히 구원의 거절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장학사가 이야기하고 강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뭐 한다? 거절을 했잖아요. 구원의 뜻을 거절하고 크게 노하여 대경, 그죠? 대로 노발대발, 분노 이런 겁니다. 외적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제 낮추는 게 아니라 장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척
여기 나왔죠, 서척. 그죠? 예, 중국의 서쪽 끝에 아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험지입니다. 험지. 천한 출생이면서 천행으로 어떻게 다행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면서 하면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남을 자기를 강한 나를 환관이라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억지 해석을 하네요. 저의 생사 내게 맡겼거든. 이 말은 이제 너의 목숨을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생살직원이라고 합니다. 살리고 죽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찌 내 말을 그렇게 멀리하고 거절을 하느냐라고 화가 난 겁니다. 소위 이른바 송시랑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강환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바로 아까 여기 얘기했던 그 송시랑 여기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놈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장학사가 사실 사돈될 인물이고요. 예, 친구 사이고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얘를 먼저 처치하리라. 아, 끔찍한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환의 말하기를 제가 한번 비판을 해보면 한자성어 중에 견강부여라고 아주 중요한 한자성어입니다. 잘 나옵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갖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예, 아전인수도 나오고 그죠? 예, 개천승룡이라고 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면서 강환이 누구예요? 장학사를 비판하는 말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걸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즉시 탑전 임금한테 찾아가는 거죠. 탑하에 들어가서 천자에게 참소하는 거. 참소라는 건 이제 무고한다는 거죠. 죄를 없는 사람에게 죄를 고해서 헐뜯는 그렇죠? 고자질하는 그렇죠? 네. 송시랑을 의금부에 신문에 붙이니 그러니까 송시랑을 의금부에 가서 어떻습니까? 재판에 넘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회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강환의 느코노이란 외적 갈등이 지금 드러난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송시랑의 고난이 닥치겠죠, 당연히. 또 장학사가 찾아가서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자, 송시랑이 너무 당황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청천벽력 뭐 이런 상황이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옥중에 내려가 장학사에게 이제 기별을 했어요. 장학사에게 친구에게 학사가 바삐 나와 손을 잡고 송시랑에게 말하기를 송시랑의 당신 죄가 아니라 내 죄이올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장사원, 한림학사, 옥란의 아버지 장학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호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전후사정 뭐예요? 자초지정, 뭐 그동안 내막 사연, 그동안의 경위를 말하니, 그쵸? 네, 이러니 저러니 이제 말을 했겠죠. 시랑이 말하기를, 자, 송시랑이 말하는 거예요. 학사, 장학사죠. 요량대로, 계획대로 하세요. 저 때문에 계획을 바꾸지 마시고 원래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죽어도 신뢰를 버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송시랑의 신념과 의지, 일편단심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지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런 대사를 통해서 송시랑의 어떤 일편단심인 사람의 성격, 태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설에서 간접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제시. 다른 말로 극적제시. 아셨죠? 또는 장면제시. 반대말은 직접제시.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꼭 보셔야 된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여기 썼죠? 초지일관이라는 거죠. 이 사람. 그렇죠? 일편단심이자 초지일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간접제시로 파악한 겁니다. 하고 옥으로 내려가니 장학사 시랑을 위로하며 송시랑을 위로하며 명백한 이건 명명백백히 이거 임금한테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소문을 지어서 궐문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옥에서 궐문 안으로. 그러니까 송시랑을 구하기 위한 장학사의 노력이 드러난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장사운의 구금. 그리고 옥란 형제가 이제 아버지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환이 이제는 그 사연을 알고자요. 뭡니까? 궐문으로 지금 상소를 갖고 들어갔죠. 이러한 정보를 볼 때 상소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알고자 하여 장학사가 북지옥에 감금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네요. 금호랑 의금부 도사인데 이 사람을 시켜서 북지옥에 가둬버립니다. 누구를요? 우리 그 장사운을. 그러니 학사라고 나오죠. 장사원이고 한림학사고 옥란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호칭이 바뀝니다. 원망스러워,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앙천 탄식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한다. 나의 죄는 과거가 원수로다. 타양일이 이렇게 되니
가련하게 됐구나. 자기 처지를 뭐합니까? 자기 연민을 하는 겁니다. 자책하면서 소인에게 잡힌 바 됐다. 소인은 이제 강환입니다. 강환. 제가 색깔 표시를 다 했죠. 잡힌 바 되어 진실을 밝힐 길 전혀 없으니 객지의 귀신이 된단 말이냐. 그죠? 타양이 객지예요. 기이한 별난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나온 거고요. 가련하다. 가련하다. 자기 자신을 뭐 가련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옥란 형제를 세상에 없는 기이한 보물 같이 길러내요. 그죠? 금이야 옥이야. 뭐 애지중지. 그쵸? 명문 거족에 구원하려다가 천행으로 하남 땅 송시당과 혼약을 했었는데, 그죠? 여기서는 가련하다는 이제 자기를 두고 하는 거. 여기서 가련하다는 또 옥란 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애지중지 키웠는데 원수놈 강환, 소인배 강환 이렇게 이제 요 단어를 통해서 어때요? 어떠한 그 인물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죠? 나를 깔보고 천한 출생이라 여기고 구원에서 이지경이 되니 깔보고 이제 함부로 결혼을 또 청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이한 별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또 담겨 있네요. 내 앞으로 옥귀신이 될지언정, 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옥에서 죽을지언정 옥 같은 옥란을, 자 옥이 굉장히 반복이 돼서 마치 언어 유희와 같은 그런 부분이 나왔네요. 옥귀신이 될지언정 옥 같은 옥란을 이 황간놈에게, 자 보세요. 소인배죠, 원수놈이죠, 황간놈이죠. 이렇게 비속어와 이러한 어떻습니까? 못마땅한 그 강환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알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낼 수 있단 말이요? 서리법을 써서 안 보낸다는 얘기죠. 저 애들에게도 누구예요? 옥란 형제들 편지도 보낼 수 없으니 갈 수 없는 이 기막힌 사연, 이 기막힌 별난, 황간의 아들과 혼인한 이 옥란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사연은 바로 전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요 상황이죠. 석수무책인 거죠.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한자 성어와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절박한 심정, 그렇죠? 이러한 그 인물의 정서와 걸맞는 시조를 골라라. 그러면은 뭡니까? 절박한 사연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는 그러한 그 절박한 심정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고 나중에도 추가로 별난할 길 없더라. 그렇죠? 추후에도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탄, 주관적 개입이 나온 겁니다. 주관적 개입,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 이때 강환이 학사의 뜻이 변치 아니한 줄 알고, 강환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흉계를 꾸미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흉계를 만들어서 장사원의 가짜 편지, 이게 흉계입니다. 그래서 옥란을 데려다가 강제로 혼인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네요. 하고 사관이, 자 문서 기록 관리가 나가서 사원의 행장, 어떤 그 가방이죠, 열어보니 하나의 필갑, 필통입니다. 필통, 수지가 있어. 종이 같은 건데요. 자세히 보니 그 딸 이름이라. 그쵸? 딸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옥란이에요. 옥란이. 또 거기 보니까 이별시의 한 말과 지은 글귀가 다수 이제 이 수지에 써 있겠죠. 그죠? 선수 직접 적은 글 같아요. 가짜 편지를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어때요? 채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연유를 엮어서, 그죠? 꾸미는 거니까 가짜 편지를 조작하려는 위장 편지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슬프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주관적 개입하는 겁니다. 귀옥에 갇힌 장학사가 어찌 알기요? 어떻게 전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본인도 얘기했지만 서술자도 역시 한번 더 추가를 해주면서 인물의 안타까운 사연, 이거를 좀 강조해주면서 불행한 상황이 전개됐다. 위기가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볼 수 있다. 강환이 사운의 편지를 만들어, 뭐 가짜 편지죠. 가짜 편지. 황문은 이제 내시입니다. 내시, 내관들. 위졸, 호위 군사들도 있겠죠. 황실에 보면요, 이렇게 그 황관들도 이렇게 칼 차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수십 명을 명하여 옥교자, 옥가마죠. 옥으로 만든 가마를 가지고 장사원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때, 그쵸? 옥란 형제는 부친을 먼 황성에 보내고 주야 밤낮 소식을 기다리더라. 학소고대, 그쵸? 자, 서술자의 개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관적 개입.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편지상 논평이란 말로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논평도 결국 서술자 개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1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고3 시험에도 나오고. 자, 세 번째, 강화에 모략에 이제 빠지게 되는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 이때 황성에서 이러한 공간적 배경, 장소 아셔야 되고요. 하인 수십 명이 아까 황문 이절 수십이 왔다 그랬죠? 그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전하거늘 가짜 편지죠. 옥란 형제 급히 받아보니 옥란아 옥계야 잘 있느냐 너희 본지 1년이 넘었거니 응?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이에요. 잠자리라도 잊은 적이 없다. 응?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아비는 천행으로 천만다행으로 이름을 금방에 참여하여 천행으로 이름을 금방 곧 한림학사 출석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림학사로 이제 어떻습니까? 관리로 나가고 있다는 현재 그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전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원이 만극하다. 자, 이러한 건 가짜죠. 만극한 건 아니라 원수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현숙함이 경성에 잦아요. 제자 가인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실제 이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 상대자로 지금 낙점을 한 거겠죠. 이 강환도 명문 거족들이 구하는 자가 무수한데 근거가 나왔네요. 결과랑 그중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정원하였으니 자 요거는 누굽니까? 환관 강환의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꾸민 편지기 때문에 강환의 아들을 청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가짜 편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강환이 아니라 강환의 아들이에요. 정원하였으니 너희 사촌 영진이 종남배라고 합니다. 이 사촌 함께 올라와라. 나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여 못 내려가니. 그죠?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부디 빨리 와서 아비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급히 서둘러 와라 하면서 조작된 가짜 편지의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하였더라. 옥란 형제가 편지를 뜯어보고 나서 어때요? 영진을 불러 사촌이죠. 길을 차려 떠나는데 4, 5일 만에 하간부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하간부. 실제 하간부는 실제 지명이고요. 허베이성 창저 허젠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 허젠시가 바로 하간부인데 어떤 곳을 정한 뒤에 잠을 이뤘다. 숙박하겠죠. 비몽사몽간에 우리 고전설에 보면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암시를 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꿈을 꾸는 그런 과정 속 들어갑니다. 어렴풋한 사이에 학사가 나타났다. 이 꿈에 조금 그렇죠? 나타났어요. 목에 칼을 쓰고 들어오며 옥란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이 일을 어찌 알고 왔느냐. 나는 이리하여 지금 북지옥에 갇혀 죽을 날이 멀지 아니하니 가련하다 너희. 응?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소인의 흉계로 너를 데려오니 만일 올라오면 헤아릴 수 없는 치욕을 볼 일이니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지옥 아주 강력하고 포악스러운 그런 지옥을 맛볼 수 있으니 면해라 피해라 이거죠. 그렇죠? 와도 나를 볼 길이 없을 것이니 하남 땅 송시랑의 집에 가서 의탁하여라. 거기 가서 이제 몸을 맡겨라. 뭐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가짜 편지와 이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건 현실이고 이건 꿈이지만 꿈이 진실이라는 거. 대조된 내용이 나오면서 꿈의 내용이 진실이고 이것이 위장된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지금 독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친한 친구의 집이라.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의탁하게 되는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믿을 곳이 없다. 즉 사고가 묻힌 사면초가에 처해 있으니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한 예언과 암시를 주면서 예언적 모티브를 활용한 겁니다. 우리 혼사장의 모티브도 있지만 이렇게 예언적 모티브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옥란이 놀라서 잠을 깨겠죠. 심신이 혼란하겠죠. 뭐 불안한 거죠. 좌불안석 전전긍긍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옥계와 영진을 깨웠죠. 괴상하다. 아무리 이상하다. 뭐 이렇게 했죠. 세 명이 계획해서 올라가 상황이나 알고 만일 대인이 아버지가
장사원이죠. 채수라는 건 이 구속을 얘기하는 거야. 구금. 그렇죠? 계시거든 옛날 한나라 제형의 뜻을 받더라. 옛날 고사를 이용하죠. 예, 이 사람은 이제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하여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경성이 수천리지고 남자 옷이 없으니, 그렇죠?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남자 옷이 없다. 여자 옷으로 어떻게 수천리를 가랴 말이야. 갈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변복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계가 둘째죠. 옥란이 동생이에요. 형은 이제 옥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꿈속이라 믿지 못하겠지만 범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응? 형아 말이 옳으니 오라비와 옷을 바꾸어 입고 나는 연약하니 이대로 문 밖에 나가서 각각 뿔뿔이 헤어져서 경성 가서 서로 만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래도 현명한 동생의 말이 지금 대처 방법이 나온 거예요. 같이 가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잡히게 되면 이제 아버님은 누가 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야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대인 아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원을 알 것이고 상황을 알 것이고 만약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에게 잡히면, 그렇죠? 한 번에 잡혀버리면, 여기서 황문 위졸 수십 명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뿔뿔이 흩어지자고 이제 옥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얘기하겠죠. 옥란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도다 하고 종남매 우리 사촌 오빠 있죠. 옷을 바꿔 입고 하인이 잠들 때를 엿보아서 문을 가만히 열고 나갔는데 아직 밤중이고 성문이 닫혀 갈 길이 없다. 여기서 속수무책이네요. 현재 상황까지는. 자,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있고요. 긴장감이 극도로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지도는 여기 창조 바로 여기가 그 아까 현재 있었던 숙박했던 장소고 당나라소 한양이 어디입니까? 이 시안 당나라장 이렇게 거리가 멀죠. 이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요즘 차로 가도 엄청난 시간인데요. 예. 자, 거리감 때문에 한번 보여준 거고요. 자, 네 번째 부분에서 성문에서 붙잡힌 영진의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영진의 지혜로움. 자, 여기에 성의 담을 찾아 넘을 때 옥란이 먼저 넘고 옥계가 다음으로 넘고 이제 영진이가 이제 넘으려는 찰나 수문졸, 자, 성문을 지키는 졸개 병졸들이겠죠. 붙들어 버렸어요. 붙잡혔네요. 영진이 옥란 형제가 탈론할까 염려하여 남자라 밝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온 수문졸들은 누굽니까? 영진을 여자로 알겠죠. 그렇죠?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옥란이랑 시간이 지나 학문 위졸이 알고 이제 결국은 탈로가 난 거죠. 성문에 밥비와 보니 옥란이 혼자 있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옥란은 현재 누굽니까? 여자 변장한 영진이에요. 영진.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제 요것이 누구냐라고 밑줄 치면서 지칭하는 대상이 아닌 거 다른 하나를 골라라 막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낭자, 그러니까 아직 그 남자라는 거 신분이 지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장학사의 명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가면 소인들은 죽을 것이다. 배웅 오실 것인데 하면서 장학사가 이제 배웅을 올 거라고 거짓말을 지금 한 겁니다. 옥계낭자는 어디 숨어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영진이 생각하니 옥란의 종족이 탈론할까 걱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옥란인 척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말소리를 이제 부드럽게 이제 쇼를 하겠죠. 연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어떤 신인이 와서 일행을 잡아갔다. 주체는 신인이 되겠죠. 그렇죠? 신인. 그래서 붙잡으려고 나오니 주체는 이제 옥란으로 변장한 영진입니다. 자, 주체가 누군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셔요. 간대 없다. 누가? 옥계낭자가 없는 거죠. 방황하던 차에 누가? 영진이죠. 영진. 이렇게 시험에 내면 이제 밑줄 쳐오고 주체자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든가 주체자가 옥란이인 것을 모두 골라라. ABCD 이렇게 놓으면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수문졸에게 잡히어 이곳에 있노라. 잡힌 건 누구예요? 영진이죠. 영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진이냐 옥계냐 이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인이냐 아니냐 이러고. 자, 하니 영진의 모양과 옥란과 똑같은지라. 옥란으로 변장한 영진의 꾀가 통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제시된 거지, 이 근거가. 그렇죠? 그래서 옥란이와 영진이가 구별이 되는 시험이 나올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는 이제 혼사 장애와 가문 위기를 극복하는, 그렇죠? 제 3자, 즉 가족도 아니라 사촌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소설입니다. 추보식 구성, 시간 순서로 전개되어 있고요. 변장 모티브, 혼사장애 모티브, 꿈 모티브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15문제 지금 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문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늑혼 시도로 인해서 발생한 재혼장애, 재혼장애가 아니라 혼사장애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옥란은 각자 흩어져서 경솔하는 이유를 옥란이, 이제 옥계가 그런 거군요. 옥계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인물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상세히 아셔야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고전소설 옥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